지우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병실 문 앞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한마디. 9년간 그녀의 곁을 지켰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목에 걸린 반지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상속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를 본 순간 9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작은 반지에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그의 집에서는 어머니의 싸늘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 그는 숨 쉴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변호사의 평범한 나날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채널은 신생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특별한 첫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태연은 차가운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 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지 3년째였죠. 오늘도 평범한 상속 분쟁 사건이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 건물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조카가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의뢰인 박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서류 속 피고의 이름을 보는 순간 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 썩 작아 가슴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설마 그 서연일까요? 9년 전 자신을 떠난 그 여자일까요? 태연은 곧바로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은 서울 변두리 낡은 동네에 있었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아이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누구 찾으세요? 맑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아이였습니다. 나이는 8살쯤 되어 보였죠. 아이의 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반지였어요. 파란 사파이어가 박힌 그 반지는 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9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서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였죠. 너, 이름이 뭐니? 한지우예요. 한지우. 성이 한씨라니. 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건물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9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었죠.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서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때 빛났던 긴 머리는 부스스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죠. 서연이 태연을 알아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순간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여기 왜 왔어요? 나는 일 때문에.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지우가 서연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자.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지우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작은 어깨가 들썩였죠. 또 시작이네. 지우야, 약 먹을 시간이야. 서연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태연은 그제야 지우의 창백한 얼굴빛을 제대로 보았어요. 엄마는 왜 맨날 아파요? 어제도 밤에 울었잖아요. 지우의 순진한 말에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9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까요? 왜 아이와 단둘이 이런 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 말 없어요. 일 때문에 왔다면서요? 그럼 변호사님답게 법적으로만 만나죠. 서연의 차가운 거절에 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죠. 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의뢰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시기가 맞지 않았어요. 서명의 필체도 미묘하게 달랐죠. 가장 결정적으로 공증 날짜가 서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 문서잖아?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맡은 의뢰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연의 머릿속에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목에 걸린 반지. 설마. 지우가. 태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9년 전 서연이 왜 떠났는지, 왜 아무 연락도 없었는지 모든 의문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보니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태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태연은 넥타이를 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를 만났어요. 찻잔을 들던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찻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를 왜 만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태연은 어머니의 과도한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서연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았죠. 상속 사건 때문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서연이에게 아이가 있더군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 여자 일은 신경 끄고 내 약혼녀나 잘 챙겨. 어머니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연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태연은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9년 전 서연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죠. 태연 오빠, 미안해요. 저는 오빠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요. 강준혁 씨와 함께 떠날게요. 저를 잊어주세요. 편지를 다시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때는 배신감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서연은 강준혁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담스러워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와 떠났을까요? 다음날 저녁 태연은 약혼녀 민서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빠, 무슨 생각해요? 민서야, 우리 약혼 좀 미루자.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시간이 필요해. 정리할 일이 있어서. 설마 다른 여자 때문이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정태현, 지금 농담하는 거죠?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민서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에 튀었죠. 9년 전 그 여자 때문이군요. 한서연이라고 했나?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민서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어머님께 다 들었어요. 그 여자가 오빠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순간 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민서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로펌으로 돌아온 태연은 상속사건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서연의 친척들이 제출한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연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의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서연 아버지는 그 날짜에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이건 위조다.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뢰인들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변호사로서 이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변호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 지우예요. 서연의 아들 지우였습니다.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또 쓰러졌어요. 병원에 왔는데 엄마가 아저씨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전화했어요. 태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지우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저씨.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연은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강하니까 금방 나을 거야.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희귀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네요. 치료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태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연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니. 그래서 상가 건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쓴 거였구나. 선생님,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가족입니다. 지우가 태연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서연과 지우를 지켜야겠다고.
병실로 들어가니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9년 전 활기차고 밝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태연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때 서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뜬 서연이 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지우가 연락했어. 이제 혼자 견디지 마. 상관없어요.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연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9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웠어요. 너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도 아시는 일이었나요? 내 어머니가 좀 지나친 일을 했지. 하지만 너를 위한 일이었다고 믿었어. 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그때 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여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해. 부모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직감했어요. 9년 전의 이별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 서연이와 제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건 너를 위해서였어. 그 여자는 내 짝이 아니야.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낸 거였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서연과 지우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그였죠. 민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왜 그래? 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9년 전 통신 기록을 복구할 수 있을까? 특히 2016년 여름 7월에서 9월 사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합법적인 거 맞지? 내 개인 기록이야. 당시 내가 받았어야 할 메시지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일주일 후 태연은 민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복구된 데이터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순간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서연이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두 차단된 기록이었습니다. 태연아,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태연아, 우리 아이가. 마지막 메시지에서 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누가 이걸 차단한 거지?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단 설정은 내 계정에서 직접 한 게 아니야. 통신사 레벨에서 조작된 거야. 이런 건 일반인은 불가능해. 상당한 권력이나 돈이 있어야. 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그 단호했던 표정이. 며칠 후 저녁 태연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서연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 태연은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유명 지휘자 강준혁. 9년 전 서연과 함께 떠났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준혁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태연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손 치워. 차가운 목소리에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어요. 정태현 변호사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서연에게서 떨어져.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태연 씨, 이게 무슨. 준혁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으신가 봅니다. 서연은 이제 내 곁에 있어요. 지우도 곧 내 아들이 될 거고요. 그 말에 태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요? 9년 동안 서연 곁을 지킨 건 나였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었죠? 순간 서연이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준혁 씨,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태연 씨도. 제발 그만해 주세요. 준혁이 떠난 후 태연과 서연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서연아, 9년 전에 네가 보낸 메시지들을 이제야 봤어.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했어. 내 전화도 메시지도 모든 걸. 그날 밤 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태연은 어머니의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의 조각이라도. 서랍을 뒤지던 중 오래된 서류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펼쳐보니 9년 전 날짜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수취인 이름은 강준혁. 금액은 5천만 원.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니?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강준혁에게 돈을 준 거예요? 서연을 떼어놓으려고.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알 필요 없다고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가 한숨을 쉬었죠. 태연아, 앉아라.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혁에게 돈을 주고 서연을 데려가게 했다는 것. 통신사에 손을 써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는 것. 심지어 서연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태연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태연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9년. 그 모든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정태연 변호사님이시죠? 한서연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보호자가 변호사님으로 되어 있어서. 태연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지우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저씨.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태연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쩌면 자신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태연은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죠. 병실에서 잠든 서연을 보며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지우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요? 아저씨랑 병원 검사 하나만 같이 받을래? 아프지 않아. 그냥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혁이 서연의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태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지우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이 태연의 떨리는 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받은 친자 확인서가 들려 있었죠. 생물학적 친자 관계 99.9999%라는 문구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9년.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는데 그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빠. 마음속에서 그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상상을 하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태연아, 지금 어디니? 당장 집으로 와.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죠. 태연은 친자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진실을 듣고 싶어요. 9년 전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죠. 너를 위한 일이었어. 그 여자는 내 미래에 어울리지 않았어. 제 미래요?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정한 미래 말씀이시죠? 제가 원한 건 서연이었어요. 오직 서연이뿐이었다고요.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고백에 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낼 수 없었지. 우리 집안에 그런 혈통이 섞이는 걸 용납할 수 없었어. 순간 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혈통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버지는 평범한 음악교사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잖니. 우리 가문과는 격이 맞지 않아.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강준혁에게 얼마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흠칫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다 알아요. 어머니 서재에서 영수증을 봤어요. 5억이더군요. 강준혁에게 5억을 주고 서연을 데려가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버지도 아시나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신 걸?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왔죠. 다 들었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여보. 태연이 맞아.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손자를 9년 동안 모르고 살게 했어. 태연이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았고 저는 태연이를 위해서.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였지. 당신의 허영심과 체면을 위해서. 다음 날 태연은 강준혁을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죠. 강준혁은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왜 불렀지? 진실을 듣고 싶어서요. 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9년 전 우리 어머니에게 돈을 받았죠? 강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받았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나도 서연을 사랑했어.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너만 바라봤지. 내 어머니가 제안했을 때 비열하게도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서연을 데려갔군요. 아니다. 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나를 따라온 게 아니야. 네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고 혼자 떠난 거야. 나는 그저 뒤를 따라갔을 뿐이지. 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혼자 견뎌냈어. 나는 곁에서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거부했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후회했으니까. 강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서연과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죠. 이제라도 물러나 주십시오. 그래야겠지. 강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만 말하고 싶다. 서연은 정말 강한 여자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꼭 지켜줘라. 강준혁이 떠난 후 태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어떻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서연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죠. 서연아.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또 왔네요. 할 말이 있어. 태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9년 전의 통신 기록, 어머니와 강준혁의 거래 증거, 그리고 친자 확인서까지. 이게 뭐예요? 진실이야. 9년 전의 진실. 서연은 천천히 서류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점점 하얗게 변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가 보낸 메시지들, 전화들 모두 차단되어 있었어. 나는 단 하나도 받지 못했어.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어. 강준혁과 공모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당신은 너를 버린 적 없어.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거짓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지우는 내 아들이야. 태연이 친자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서연아.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9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제 와서? 태연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죠. 9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9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태연이 서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게 해줘. 너와 지우와 함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연의 품에서 울고 있을 뿐이었죠. 병실 밖에서 지우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희망이 번지고 있었죠. 아마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저 남자가 자신의 진짜 아빠라는 것을. 그날 밤 태연은 로펌에서 긴급회의 소집을 받았습니다. 파트너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정 변호사, 자네가 의뢰인을 배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정의? 선임 파트너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파는 곳이 아니야. 돈을 버는 곳이지. 그렇다면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네요.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네 미쳤나? 여기서 나가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태연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태연은 서연의 병실에서 지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저씨. 아니, 아빠. 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태연은 9년의 공백이 모두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서연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병원 복도에서 태연은 쉴 새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네, 선배님. 부탁입니다. 서울대병원 김 교수님께 한 번만 더 연락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온갖 인맥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 아는 분이 계신가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애쓰니? 그 아이 엄마 때문이냐? 제 아들 엄마입니다, 아버지.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다. 내가 직접 연락해보마. 며칠 후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태연은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죠.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나왔을 때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 변호사님,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말에 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죠. 그날 저녁 로펌 대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 변호사,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민서 지방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후회할 거야. 우리 로펌을 나가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걸? 태연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아들과 그 엄마를 위해서라면요. 대표가 떠난 후 태연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서연이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태연이 들어오자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연 씨, 만약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죠. 지우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약속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서연을 바라보며 태연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을 거죠? 물론이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니까. 6시간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연의 부모님도 병원에 왔어요.
김 여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연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날 위한다고 한 일이었겠죠. 그래도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서연이와 지우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지우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음악교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서연은 예전보다 더 빛났죠. 선생님, 오늘도 정말 예뻐요. 한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퇴근 시간 태연이 서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뭐예요, 이거?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새로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9년 전 그가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파란 사파이어가 햇빛에 반짝였죠.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네, 그럴게요. 이번엔 영원히요. 한 달 후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지우가 반지를 들고 걸어올 때 하객들 모두가 미소를 지었죠. 아빠,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연이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저도요. 이제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해요. 강준혁도 멀리서 조용히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물러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태연의 독립사무실도 자리를 잡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저녁 노을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지우가 엄마 아빠 손을 하나씩 잡고 걸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지우야. 서연과 태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쳤죠. 마침내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돌고 돌아 찾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죠.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